네, 한 일주일 가량을 옆으로 횡보를 하던 뉴욕장이 좀 많이 꺾였습니다. 특히 장 후반에 낙폭을 상당히 키웠다는 점,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여러 가지 워낙에 좀 많은 이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장 막판에 급락을 이끌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들을 좀 잘 체크를 오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는 헤드라인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었는데 간밤에는 이런저런 소식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 중요한 뉴스를 뽑아오셨나요? 네, 오늘 주요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경기 지표는 전반적으로 호전됐습니다만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가 된 것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주요 지표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기대감도 덩달아 고조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특히 소비자 신뢰지수가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준이었습니다.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연준 내부에서도 효과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는 ECB 총재가 국채 매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일단 지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지표는 그래도 좀 선전을 했죠? 네. 최근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월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S&P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공개된 S&P 케이스-실러 지수는 7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요 20개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망치가 1.05%였는데 예상보다 상승폭이 2배에 달했고요. 지난 2010년 8월 이후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주택 가격이 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 배경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긍정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부분, 또 신규 주택 매매라든가 주요 매매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 배경은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택 가격이 그동안 많이 빠졌다는 부분도 주택 시장의 회복을 이끄는 배경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주택 가격 강세로 인해서 앞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주택을 통한 자산의 증가가 다시 주택 구매력에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와 함께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이 공개한 7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비 0.2% 올랐습니다. 네, 소비 심리도 좀 살아나고 있는 조짐이죠? 네, 컨퍼런스 보드가 9월 소비자 신뢰지수를 공개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9월 달에 70.3을 기록을 해서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전월에 기록한 61.3에서 비교한다면 무려 10포인트 정도 오르는 그런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7개월의 최고치가 되겠고요. 전문가가 예상한 63.1도 웃도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이라든가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소비심리 회복을 이끌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목이 되는 게 향후 고용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밝아졌다는 점이 체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6개월 이후에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 비율이 18.5%로 전달에 15.8%에 비해 올랐습니다.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되겠고요. 수입이 늘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16.3%로 전월 대비 소폭 올랐습니다. 투자기관들 역시 오늘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은 소비자 신뢰지수가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주택과 주식시장의 강세가 소비자들의 자산 가치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고 내다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장 막판에 뉴욕장이 많이 이렇게 좀 미끄러진 게 연준 내부에서의 QE3 효과에 대한 좀 의문이 강화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월가의 신중론이 퍼지고 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준 내부에서도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 이 같은 신중론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찰스 플러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3차 양적 완화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효과도 없을 것이다 라는 강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서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연설을 가졌는데요. 플러스 총재는 추가적인 자산 매입이 성장이나 고용시장에 혜택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플러스 총재는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고 그동안 버냉키 의장의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플러스 이 총재 발언의 입김이 상당히 좀 증시에는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초저금리에 대해서도 강하게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연준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가 있겠죠. 초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플러스 총재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울 수 있다는 신뢰를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현재 저금리 기조를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더 단기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연준의 출구 전략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위험해졌다라고 플러스 총재는 강조했습니다. 네, 이 22일 국채 무제한 매입을 두고 독일 내에서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여전히 필요하다 입장 고수를 하고 있죠. 네, 마리오 드라기 12 총재는 국채 매입과 관련해서 선택을 하지 않고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국채 매입을 하겠다는 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베를린 독일 산업연맹 연설을 가졌는데 특히 유로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고 밝혔고, 일부 재정위기 국가들이 경제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실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또 무제한 국채 매입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초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드라기 총재는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묶어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장의 하락폭을 키운다는 기업발 경기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도 분명히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 간밤에 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종목별 움직임 짚어보고요. 상품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